1995년 디즈니에 의해 개봉한 포카혼타스는 개봉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디즈니는 실제 역사상의 인물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제작을 한 적이 없었고, 포카혼타스는 그런 디즈니가 변화를 꾀한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게다가 이런 새로운 시도의 주인공이 전형적인 백인도 아니고 아메리카 원주민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도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원주민 포카혼타스와 백인 존 스미스의 사랑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3억 달러가 넘는 수입을 거두며 흥행에 대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디즈니가 묘사한 포카혼타스, 그리고 포카혼타스와 스미스의 사랑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영화 포카혼타스를 비판하는 이들은 영화가 실제 역사를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왜곡했다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영화가 나온 지 3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포카혼타스에 묘사된 원주민의 모습이 사람들의 무의식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역사 속에서 포카혼타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595년 혹은 96년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포카혼타스의 원래 이름은 마토아카였는데, 이것 외에 아모누테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포카혼타스라는 이름은 일종의 별명으로서 해당 원주민의 언어로 말괄량이를 뜻했습니다. 포카혼타스의 아버지는 와혼수나콕이라는 이름의 추장이었는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포카혼타스는 수십 명에 달하는 와혼수나콕의 자녀들 중 막내였다고 합니다. 1607년 잉글랜드에서 출발한 배가 지금의 미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 도착했을 때 60대에 접어든 와혼수나콕은 30개가 넘는 부족을 이끌며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상태였습니다. 군주제 말고 다른 정치체제를 알지 못했던 잉글랜드 정착민들은 따라서 자연스럽게 와혼수나콕을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왕으로 인식됨에 따라 포카혼타스 역시 자연스럽게 백인들 사이에서 공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와혼수나콕의 부족에서는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 권력이 자녀에게 전해지지 않고 형제로 넘어갔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던 백인들은 포카혼타스를 공주로 대접하면서 원래 포카혼타스가 부족 내에서 받던 대우보다 더 공손하게 포카혼타스를 대했습니다. 한편 막 새로운 대륙에 도착한 약 104명의 정착민들은 당연하게도 현지의 사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원주민들의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현지의 지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 처음 정착한 곳을 자신들의 왕의 이름을 따 제임스타운이라 정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땅은 와혼수나콕의 부족에게는 이미 늪지라고 알려져 있어 버려진 땅이었을 정도로 농사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착민들은 곧 먹을 것은 물론 식수도 모자라게 되었고, 낯선 땅에서 사냥이나 낚시를 하는 법도 몰랐기에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착 후 1년 만에 절반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와혼수나콕은 새로 도착한 백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정찰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들이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따로 공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백인들 역시 와혼수나콕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잉글랜드의 문명을 전파하면 원주민들이 알아서 잉글랜드에 복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와혼수나콕에게 잉글랜드 왕의 이름으로 왕관을 만들어주고, 이를 구실로 그를 사실상 잉글랜드 왕의 영주로 만들려는 계획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속셈을 뒤늦게 알아차린 와혼수나콕은 격노하게 되고 이후로 백인들을 이전보다 공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1608년 백인들 사이의 지도자로 등장한 것이 영화에도 등장하는 존 스미스였습니다. 이전에 유럽 대륙에서 수차례 용병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던 그는 곧 낯선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을 모방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전과 달리 모두가 좁게 모여 살지 않고 원주민들처럼 여기저기 사람들을 흩뿌려 살게 했는데, 이를 통해 원주민의 공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현지의 지리적 조건 또한 빠르게 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주민의 언어를 배워 그들의 상황을 보다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이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포카혼타스의 이야기도 바로 스미스의 기록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정찰에 나섰던 스미스는 어느 날 와혼수나콕의 형제에 의해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힌 그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왕이라고 표현한 와혼수나콕 앞에 끌려갑니다. 스미스의 기록에 따르면 원래대로라면 그는 목이 잘리고 처형당해야 했지만,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시 10대 초반에 불과했던 포카혼타스가 등장하여 아버지를 설득하고 자신을 구해줬습니다. 그러나 당시 원주민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정말로 포카혼타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스미스를 구했다기보다는 그 모든 과정이 스미스와 그의 무리들을 자신들에게 복속시키려는 일종의 의식이었다고 이해합니다. 물론 원주민 사회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스미스는 자신이 그런 의식의 일부가 되는지도 몰랐던 것이고요.
영화에서는 이 구출 장면이 포카혼타스와 스미스 사이의 로맨스로 표현되고 있는데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 현실 속에서 스미스를 처음 본 포카혼타스는 백인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제임스타운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배고픈 백인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스미스의 기록에 따르면 포카혼타스는 이를 통해 수없이 많은 백인들을 아서로부터 구했습니다. 영화와 달리 연인 사이는 전혀 아니었지만 포카혼타스는 스미스와 인간적으로 일정한 관계를 맺긴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백인들을 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자 이를 미리 스미스에게 전해줘서 백인들이 살아남는 데 도움을 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당시 백인 사회의 생존 자체가 한 10대 원주민 여성에게 달려있었을 정도로 불안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무시되어 왔습니다. 한편 스미스는 1609년 10월 화약 폭발 사고를 겪고 큰 부상을 당한 이후 잉글랜드로 돌아가는데요. 스미스는 이후 다시는 제임스타운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스미스가 없는 상황에서 1613년 원주민 부족과 백인 정착민 사이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포카혼타스가 백인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백인들은 포카혼타스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백인 포로와 빼앗긴 무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만 와혼스나 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당시 포카혼타스는 17살 혹은 18살에 불과했고 기록을 남기던 스미스가 떠난 상황에서 포카혼타스가 이미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도 전해지지만 이것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포카혼타스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레베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는지 혹은 자신을 구출해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품은 상황에서 자의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는 추측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개종을 한 포카혼타스는 1614년 얼마 전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잃은 백인 존 롤프라는 인물과 결혼을 했고 1615년에는 아들인 토마스도 낳았습니다. 이에 반해 원주민 사회에서는 포카혼타스가 성폭행을 당한 후 강제로 결혼했다는 전설이 퍼졌다는 것을 보면 이 시기 원주민과 백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인식의 간극이 존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은 포카혼타스는 다음에 남편과 함께 잉글랜드로 향했고 그곳에서 왕의 딸로 소개되며 영국 상류층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카혼타스는 남편과 함께 1년 남짓 런던에서 머물렀는데 이 시기 존 스미스 또한 포카혼타스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둘은 이 시기 다시 한번 직접 만나기도 하는데요. 포카혼타스는 스미스가 부상을 당한 후 이미 사망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미스의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스미스는 다시 만난 포카혼타스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놀랐습니다. 스미스는 포카혼타스를 공주로서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위에 속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때의 짧은 만남 이후로 둘은 서로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런던에 온 포카혼타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새로운 환경에서 버틸 만한 면역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617년 3월 포카혼타스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탔지만 이미 병이 깊은 상태였고 곧 배 안에서 21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망 후 포카혼타스는 다시 잉글랜드에 묻히게 되었는데 묘지가 있던 교회가 18세기 초에 불타게 되면서 포카혼타스의 무덤 또한 사라졌습니다. 결국 포카혼타스의 생애를 살펴보면 영화에서 표현되는 것과 같은 사랑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카혼타스의 생애에는 17세기 초반에만 가능했던, 즉 당시 고유한 시대적 특성상 일어날 수 있었던 훨씬 다층적이고 복잡한 원주민과 백인 정착민 그리고 잉글랜드 궁정사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